유튜브에 널려있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딱 절반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홍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상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 라는 법칙이죠. 현재 자기개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정말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생각 그리고 상상 같은 느낌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48년간 끌어당김과 성공에 대해서 연구해왔던 끌어당김의 법칙의 구루 밥 프록터의 책 부의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반드시 패망하는 실패 원칙 5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 남의 의견에 나의 열정을 쉽게 파괴할 것. 여러분들 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남의 의견을 구할 때가 아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비난 섞인 의견이나 참견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밥 프록터는 이와 관련된 일화 하나를 말해줍니다.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밥 프록터의 멘토이자 친구였죠. 밥 프록터는 얼 나이팅게일의 회사에서 5년째 자기개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때까지 쌓아온 교육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사서 자기 개발에 관한 생각을 녹음하고 다른 친구에게 들려줬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요. 밥 프록터는 한마디 꺼냈습니다. 이거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이때 밥 프록터는 온갖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휘몰아쳤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죠. 만약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 너무 겁없이 덤빈 걸까? 청중의 반응이 이 친구와 같으면 어쩌지? 아마 여러분들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시면서 이런 의심이나 두려움이 몸을 휘감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수없이 느껴봤고요. 매 순간 도전할 때마다 이 기분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흥분되는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밀고 나가서 결국은 그게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 책에서 삶의 목적에 걸맞는 여정을 유지하기 위한 팁을 하나 건네주는데요. 그는 이 여정이 등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 전략을 완수하려면 단기 목표들을 세워서 경로를 유지하라고 말하죠. 이런 말과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를 시각화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산에 오르는 데 필요한 작은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보상을 원할 뿐이다. 여러분들만의 도미노 그리고 가장 작은 도미노를 반드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가라. 밥 프록터는 강의나 워크숍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간 수입을 월수입으로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설레는 말인가요?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이 월 3천만 원씩 벌게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 상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요. 그런데 밥 프록터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냥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가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의도가 있다고 해요. 막연한 액수의 돈은 감정적으로 몰입이 안 된다는 거죠. 월 3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이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일을 쉽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작게 쪼개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 3천만 원을 벌고 싶다면 하루에 100만 원은 벌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시간에 4만 원씩은 벌어야 함을 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랜트 카던도 슈퍼리치가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 백만장자의 계산법이라는 챕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숫자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끌어당김의 법칙이 긍정 심리학에 기반해서 힐링이나 마음치유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끌어당김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구체성을 띠는 숫자에도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망상하라. 밥 프록터는 성공을 위해서 끌어당김을 이용하자는 말만 하고 막상 실행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근면성이 필요하다.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성공과 상극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변명,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사실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디지털 사회에서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사실은 삶이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해결되는 문제죠. 많은 가짓수의 시간을 널리 분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가장 큰 일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에서 바프록토 또한 우선순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동안 시장은 빠르게 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회는 계속해서 창출되겠지만 말이죠. 네 번째, 월급쟁이 마인드를 유지하라. 아마 이 패러다임이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생각보다도 이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바프록토는 그 이유를 아직도 우리가 수동소득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확률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수동소득의 원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직장인은 일을 하는 동안만 돈을 받지만 수동소득은 24시간 내내 수익이 발생한다는 개념. 즉, 노동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동소득.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법은 진짜 많습니다. 창업, 웹사이트 운영, 투자소득, 저작권 수입, 제휴 프로그램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득이 많죠. 이런 자동소득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소득 유지에 급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의 대부분을 기존 소득원을 정비하거나 다른 소득원을 발굴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이 바프록토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왔어요. 덕분에 결과적으로 2년 동안 6개의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고요. 비교적 그때보다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싶다면,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은 정말 기회의 땅이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정말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가성비 좋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남는 시간에 서점에 가보셔서 흥미와 취향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남들이 테스트하고 효과를 입증했던 책들이 많으니까 꼭 배우셔서 여러분들만의 파이프라인을 온라인에 구축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째, 절대 자기 사업을 하지 말 것. 바프록토는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부와 연결해서 많은 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정말 많이 다른,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부의 원리에서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팁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의 목적을 돈벌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수익 창출인데요. 돈벌이로 사용하지 말라니 말이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며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창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롱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중에는 그저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업주가 많아요.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은 제품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미 공급은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세상은 진정한 가치 창출을 원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나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싼 제품이라고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값을 주더라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우리와 더 핏이 잘 맞는 브랜드의 제품을 굳이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력이 붙고 능률이 쌓이게 되겠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분명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든탑을 쌓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경험을 제공해 줄 겁니다. 바프록토는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지름길을 바라지만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때마다 불을 향한 경로에서 당신의 등을 힘껏 밀어줄 것이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라는 책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널려있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딱 절반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보통은 생각 그리고 마인드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면서 결론을 짓는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48년간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한 밥 프록터의 의견대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을 비롯한 행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구독자님들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믿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구독자님들이 행동하실 거라는 것을 더더욱 믿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